보자. 영환아, 봅시다. 자, 봅시다. 이경인 어디 갔어? 오겠지? 봅시다. 자, 1619번부터 볼게. 우리 이제 앞에 쉬운 문제들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잘 봅시다. 자, 지금 어떤 두 조합이 갖고 싶대. 어디에 빨리 포커스를 맞추냐면 앞에가 13으로 갔지? 앞에가 13으로 갔는데 컨비네이션 계산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둘의 합이 13이 되면 되는 거지. R-2라고 2R 플러스 2가 13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컨비네이션 숫자가 같아진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3R은 12가 될 테니까 R이 얼마면 되겠다? 4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항상 쉽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620번 봅시다. 우리 항상 조합을 계산할 때, 수녀를 계산할 때는 수식적 정의를 쓰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쓸 거고, 잘 하겠지만 얘네들이 자연수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 이거 전개해가지고 이상하게 하면 안 돼. 전개해서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자연수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할 거거든. 자, 얘 NC 계산 어떻게 하니? NC 계산 어떻게 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더하기 NPL 컨비네이션 3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은 N 플러스 1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 곱할 거야? 3개 곱할 거야. 3개 하나, 또 1씩 작아지면서 N-1 이렇게 곱하면 되지? 얘를 3팩으로 나눌 거라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눌 거라고. 얘가 4 곱하기 NP는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2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N 곱하기 N-1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써놓고 항상 뭐 할 거야? 약분부터 할 거야. 무조건 전개하기 전에 약분부터 하자고. 지금 양변을 보면 다 N하고 N-1 가지고 있는 거 맞니? 이거 약분 다 되네. 항상 전개하기 전에 약분할 수 있는 것부터 약분하고, 선생님은 분수를 내가 진짜 혐오해서 분수 없애고 갈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양변에 6도 좀 곱할 것 같게. 양변에 6도 좀 곱할게.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는 3만 남겠지, 이렇게. 여기는 약분돼서 n 플러스 1만 남겠다.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기는 24가 되겠네. 항상 이렇게 풀어줘. 그래서 n은 얼마? 2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약분하고, 만약에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면 자연수의 성질을 쓸 거거든. 그래서 1623번을 봅시다. 1623번.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바로바로 볼게. 여기 쉬우니까 바로바로 봅시다. 자, n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일 때, 문제에서 NCR하고 NPR의 값을 구해달라. N하고 R의 값 구해달래. 자,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근각의 세 관계밖에 없잖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지금 얼마냐면 1이지. 두 근의 합 1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의 최고차의 수분의 1창이 계시니까 10분의 NCR하고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NCR하고 같으면 되겠네. 자, 두 근의 곱. 지금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마이너스 6이야.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최고차의 수분의 상수항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 10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NPR하고 똑같으면 되지. 그럼 이제 한 번만 써봅시다.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NCR이 얼마다? 10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양변 약분하면 NPR이 얼마다? 20이다라는 거네. 그럼 우리 빨리 무슨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냐면, 물론 이거 그냥 수학적 계산으로 써서 해도 되는데 빨리 느낌을 잡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NPR은 뭐랑 똑같다고? NCR 곱하기 R팩이랑 똑같다고. NPR,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얘가 NCR 곱하기 R팩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얼마인 거야? 10인 거니까 R팩이 얼마면 되겠다? 2면 되겠다.
r 빼기 2란 얘기는 r이 2라는 거지. r이 2다. 그러면 NCR이 10이다를 쓰건 뭐 NPR이 이해가 낫겠다. 이거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봐봐. NP2가 20이지. 20이야. 그럼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두 개를 곱한 거니까 N 곱하기 N-1이 20이 되고 싶은 거잖아. 전개해서 하지 않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연속된 두 수의 곱이 20인 거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4네 라고 풀어야 돼. 전개해서 2차 방식 풀면 안 돼. 연속된 두 수의 곱이 20이 돼야 되니까 5 곱하기 4. 그래서 n은 5다. 그래서 5, 2 이렇게 돼서 7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자연수라는 것만 좀 잘 써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626번 봅시다. 선생님이 그 영상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조금만 빠르게 갈게. 여기 조금 뒤에 좀 시간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봅시다. 우리는 웬만하면 항상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쓸 거고, 정의는, 수식적 정의는 언제만 쓸 거냐면, 흔히 우리가 공식으로 느껴지는 건 증명할 때만 쓸 거야. 증명할 때만 쓸 거거든.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 지금 문제에서 n-1, r-1이지. n-1 콤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r하고 NCR이 같음을 보여달래. 나중에 너네 이제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쉽게 하게 될 거고,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도 되거든. 얘를 증명해달라 그랬어. 만약에 증명하시오 혹은 뭐 확인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만 뭘 쓸 거라고? 정의를 쓸 거라고. 철저하게 정의를 쓸 거야. 정의를 쓸 거야. 한 번만 여기다 써볼게. NCR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N팩을 N에서 R 뺀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곱하기 뒤에 거의 팩토리얼, 이게 정의였어. 그럼 철저하게 이걸 쓰는 거야. N-1 콤비네이션 R-1의 정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의 팩토리얼 되겠죠, 이렇게?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뺄 거거든? 그럼 N-1에서 R-1을 빼니까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는 R-1 팩토리얼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써봅시다. 요거 더하기. 자, N-1 콤비네이션 R이야? 그럼 똑같아. N-1 팩토리얼을,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 거거든? 그럼 N-1에서 R 뺀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 N-R 빼기 1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곱하기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 때 증명을 할 때는 NCR의 정의도 여기다가 써놓고 그냥 둘이 같다는 걸 쉽게 증명하면 되는데, 지금은 빈칸 채우기 문제니까 다 깨웁시다. 여기 이제 요걸 보이면 돼.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얘를 통분해서 둘이 같아짐을 보일 거거든. 얘를 통분해서 정리했을 때 이게 나옴을 보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으면 되냐면 팩토리얼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우리 한번 생각해봐. 5 팩토리얼의 정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4 팩토리얼의 정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5팩 4팩이 있을 때 5팩 4팩이 있을 때 4팩에다가 5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4팩에다가 이렇게 5 곱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5 곱해주면 둘이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4 곱하기 5 팩토리얼하고 5 팩토리얼이 같은 거다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문자에서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걸 문자에서도 할 수 있으면 돼. 잘 봐봐. 잘 봐봐. 여기 n-r 팩토리얼이 있어. 여기는 n-r-1 팩토리얼이 있어. 그럼 요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얘가 무슨 뜻이냐면 n-r부터 1씩 작아지면서 쭉 다 곱해달라는 얘기잖아. 한 번만 써볼게. 얘는 n-r 곱하기 n-r-1 곱하기 쭉 해서 곱해지는 거 맞니? 1씩 작아지면서. 그럼 n-r-1부터 쭉 끝까지 곱해질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얘는 n-r 곱하기
n-r 마이너스 이 다음 번째 수를 쭉 다 곱하면 된다고. 그럼 얘네 둘을 통분한다고 했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뭐가 하나 모자라? 여기 하나 모자른 거 맞니? 여기 하나 모자른 거 맞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요 놈은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n-r하고 n-r을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냐면 얘랑 얘를 곱한 게 뭐가 돼? n-r 팩토리얼이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를 곱한 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오른쪽은 r 팩토리얼이 되겠다. 그리고 분자가 뭐가 남냐면 n-1 팩토리얼 곱하기 n-r이 남겠지. 이렇게 남겠지. 그럼 이제 여기도 생각해 볼게.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를 생각해 볼 거냐면 얘를 생각해 볼 거야. r-1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r 팩토리얼도 생각해봐. 얘는 r부터 1씩 작아지면서 곱해지는 친구니까 r에다가 r-1 하고 쭉 곱해지겠지. 그럼 r-1부터 1까지 쭉 곱한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r 곱하기 r-1 팩토리얼로. 그럼 여기는 r-1 팩토리얼, 여기는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이니까 이 둘을 통분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모자라? r이 모자라. 그래서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r을 이렇게 곱하겠다고. 그러면 오른쪽이 얘는 n-r 팩토리얼로 맞춰져 있고 얘가 뭘로 바뀔 거야? r 팩으로 이렇게 드디어 통분이 된다고. 분자는 n-1 팩토리얼에 곱하기 r 이렇게. 이거 더하면 되겠네. 그럼 분모는 통분이 됐지? 분모는 통분이 됐어.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로 분모는 통분이 됐고 분자 계산해 볼게. 이거 문자처럼 생각해봐. n-1 팩토리얼 곱하기 r n-1 팩토리얼 곱하기 마이너스 r이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래서 뭐만 남아? n 곱하기 n-1 팩토리얼만 남을 거야. 그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뭐랑 똑같아? n팩이랑 똑같지? 그래서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 똑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 계산을 분해해 볼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한 번만 해볼게. 요 놈의 정의를 쓴 거야. 요 놈의 정의 n-1 팩토리얼 곱하기 얘는 이걸 먼저 썼네. r팩이랑 앞에서 요거 뺀 거니까 가에 들어갈 게 뭐가 되겠다? 가에 들어갈 게 n-r 빼기 1이 되겠지. 정의를 쓴 거고 뭐 한 거야 이제? 통분한 거야. 통분하려고 여기는 r을 곱해준 거고 여기는 n-r, n-r을 곱해줬네. 그래서 이게 n-r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한 거다. 그러면 r-r이 없어져서 여기가 n만 남겠지.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 나에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사실 얘는 빈칸 채우기 문제는 선생님이 빈칸 채우기답게 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증명하길 바라고 만든 문제라서 이렇게 써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써볼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이렇게 쪼개는 거, 팩토리얼 통분하는 거 한 번만 연습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여기 문제들 꼭 잘 해줘. 그 다음에 1628번 봅시다. 이게 오른쪽 잠깐 남겨놓을 테니까 정리할 친구들은 잠깐 정리하고. 자 봅시다. 이거 간단하니까 바로 볼게. 지금 9개의 전구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때 9개의 전구 중에서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서가 상관없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지.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니? 전체 9개 중에 불이 켜질 전구 3개 고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9C3이 답이 되겠다. 계산하는 것만 한 번만 해보면 9부터 1씩 작아지면서 3개 곱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약분하면서 해줘. 약분하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12 곱하기 7이 돼서 84가 답이 되겠다.
좀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넘어갈게. 오늘만 좀만 속도를 올립시다. 1633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조합에서 특히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까도 했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오늘 항상 조합 문제를 저 느낌으로 풀게 될 거거든.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각각의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각 케이스별 경우의 수를 셀 거야.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수학책 5권하고 서로 다른 영어책 N권 중에서 3권을 선택할 건데 세 권 모두 같은 과목의 책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해보자고. 같은 과목의 책을 3권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냐면 2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 맞니? 수학책 3권을 뽑는 경우의 수랑 영어에서 3권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다. 수학책 3권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만 뽑으면 되지. 한 번만 써볼게. 이런 느낌만 잘 잡으면 돼. 수학책 5권 중에서 여기서만 3권을 뽑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만 3권을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5C3이다. 조합은 항상 선택하는 거는 조합식으로밖에 못 푼다라는 거. 영어책 3권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영어책 지금 몇 권이냐면 N권 있지. 영어책 N권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겠네. 3개를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NC3이 될 거야. 우리는 빨리 무슨 느낌만 잡으면 돼?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각각 세는 거야? 각각 세는 거니까 더하겠다. 요게 지금 66이다 라는 거야. 자, 이것도 한 번만 봐줘. 잘할 텐데 혹시 몰라서. 자, 5C3은 빨리 뭘로 바꿀 거야? 5C2랑 똑같지? 그래서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니까 얘 10이지. 그럼 10 넘어가면 우리가 푸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NC3이 56이다로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뀌어.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식만 쓸 거라 그랬잖아. NC3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할 거야? 3개를 곱할 거야. 3개를 곱한 걸 3팩으로 나눈 게 56이 되면 되지. 그러면 이것도 전개하는 거 아니야 절대. 빨리 무슨 느낌 잡아야 되냐면 연속된 자연수 3개잖아. 연속된 자연수 3개가 무조건 될 거라고. 그래서 6 넘어가면 빨리 어떤 느낌 잡아야 돼?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다로 풀어야 된다고. 무조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n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연속된 세 자연수라는 거 항상 써가지고 인수분해로 풀어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1634번 해봅시다. 여기다가도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고, 얘는 선생님이 뭐 때문에 지금 별표를 쳐서 풀 거냐면 요거야. 서로 다른 여기 지우고 하자.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경험치 쌓는 곳이라고 했잖아. 너네 앞에서 경험치 쌓고 왔어. 4명은 다른 학생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는 경우. 이 경험치가 쌓여 있어야만 이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때 반드시 경험치로 만들어야 돼. 12시까지 수업을 끝내고 싶었는데 12시 반까지 가겠는데 오늘. 자, 한번 봅시다. 자, 볼게. 우리가 이제 설계를 좀 잘 해야 되거든. 경우의 수 문제들이 좀 이런 식이야.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설계를 쭉 해놓고 나서 계산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야. 문제를 한번 볼게.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7명의 학생이 자기 번호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나눠 가질 건데 3명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고 나머지 4명은 다른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겠대. 그럼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면 될 거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번호, 그냥 이렇게 써볼게. 같은 번호를 가질 3명을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해. 그 다음에 남은 4명, 나머지 4명은 다른 번호를 나누어 갖겠지. 나머지 4명이 다른 번호를 나누어 갖는 경우의 수. 이 두 개를 각각 세주면 될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요거의 경우의 수와 요거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을 할 거라고. 그럼 같은 번호를 갖는 3명 선택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니? 어렵지 않지? 그냥 7명 중에 3명 고르기만 하면 돼. 7명 중에 3명을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7C3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냥 선생님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 5, 6, 7을 골랐다고 쳐봐봐. 5, 6, 7을 골랐다고 쳐봐. 그럼 이제 나머지 4명인 1, 2, 3, 4는 다른 번호를 가져야 돼. 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 뭘로 세야 되니? 이거 뭘로 세야 돼? 그치.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야. 정말 기억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거든. 우리가 수영도를 경우의 수에서 맨 처음 배우는 거 맞아? 수영도를 맨 처음 배워. 그 이유가 뭘까? 때로는 무식하게 직접 하나하나 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를 너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야. 공식으로 푸는 게 제일 중요했으면 처음부터 공식으로 푸는 걸 가르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도를 먼저 가르친 이유는 때로는 무식하게 하나하나 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대표적인 수영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수영도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너네가 뭘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답안지 채점하는 문제가 늘 나오거든. 학생 3명 ABC가 있을 때 자기 시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가 수영도를 푸는 대표적인 문제.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라고. 그럼 1, 2, 3, 4가 다른 번호를 갖는 거니까 얘는 철저하게 수영도로 세야 되는 거지. 자, 1, 2, 3, 4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기 번호 안 가질 거야? 그럼 1번 애가 받을 수 있는 번호가 뭐밖에 없어? 2, 3, 4밖에 없는 거지. 2, 3, 4밖에 없을 거야. 이제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2번만 세면 3, 4는 똑같은 경우의 수로 되니까 요거부터 해봅시다. 자, 1이 2번을 가졌어. 그럼 남은 경우의 수가 1, 3, 4잖아? 그래서 2가 가질 수 있는 게 1, 3,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이 2, 1을 나눠 가졌으면 카드가 3, 4 남았으니까 3번하고 4번이 카드를 나눠 갖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겠네. 자, 2, 3을 나눠 가졌으면 1, 4가 남았잖아. 1, 4가 남았으니까 얘가 4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요거밖에 없겠다. 2, 4를 가져갔으면 남은 카드가 3하고 1밖에 없으니까 1, 3밖에 없겠네. 그래서 1번이 2를 가져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럼 똑같이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나와서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9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7C3이 765, 31이니까 35 나오나? 35 곱하기 9. 이게 답이 되겠다. 315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잘 기억해 줬으면 하는 문제고, 넘겨서 1636번을 봅시다. 얘도 이제 계속 경험치 쌓는 거야. 경험치 쌓는 거. 오늘 간단한 것들은 선생님이 좀만 빠르게 볼게. 지금 보면 16개 팀이 리그전을 할 거야. 자, 리그전. 16개 팀이 리그전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게임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게임의 수. 우리가 경기를 하려면 몇 팀이 필요하니? 경기를 하려면 몇 팀이 필요해? 2팀이 필요한 거 맞니? 2팀?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A팀 뽑고 B팀 뽑아서 경기하나, B팀 뽑고 A팀 뽑아서 경기하나 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조합이란 얘기고, 2팀을 뽑으면 한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개 팀이
리그전을 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16개 팀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리그전은 그냥 2팀 뽑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16C가 답이야. 그래서 16 곱하기 15 곱하기 2가 돼서 8 곱하기 15니까 120까지가 되겠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할 거야. 토너먼트를 할 거야. 그래서 우승팀 한 팀을 고르려면 경기수 몇 개 필요하니? 경기수 몇 개 필요할까? 무조건 전체 팀에서 하나 빼면 돼. 토너먼트는 무조건 n-1이야.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때로는 영어가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 토너먼트를 우리나라에서는 토너먼트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토너먼트라고 잘 안 불러.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너가웃 매치라고 많이 부르거든. KO 매치, 너가웃 매치. 왜 KO 매치라고 부를까? 경기를 2팀이 하면 진 팀은 무조건 어떻게 돼? 토너먼트는 떨어져. 맞니? 떨어지는 거 맞아? 한 경기 하면 무조건 한 팀이 떨어지지. 16개 팀이 할 거야? 한 팀이 우승할 거야? 몇 팀이 떨어져야 돼? 15팀이 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15경기 하면 된다고. 맞아? 30개 팀이 토너먼트를 해서 우승 한 팀을 고를 거야. 이게 사실 그 2의 거듭 제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30개 팀이 토너먼트 해가지고 우승팀 한 팀을 고를 거야. 몇 경기? 29경기라고. 토너먼트는 너가웃 매치야. 리그는 그냥 2팀 고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리그전하고 항상 뗄 수 없는 게 1638번에 악수가 있는 거지. 악수 하려면 몇 명 필요해? 2명 필요해.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꼬은 거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어느 모임에 참석한 12쌍의 부부가 있어. 12쌍의 부부가 있는데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한 번씩 악수를 하고 부인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을 거래. 근데 12쌍의 부부가 악수를 한 총 횟수를 구해달라. 똑같이 설계만 잘하면 돼. 근데 이제 설계하는 게 힘들고 이게 이런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그냥 푸는 걸 보면 편하게 푸는데 막상 내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악수를 한 횟수를 구할 거야. 그럼 원래 악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2명을 고르면 되거든. 그냥 2명을 고르면 돼. 지금 12쌍의 부부니까 몇 명이 있냐면 24명이 있지. 24명이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악수를 하기 위해선 2명을 고르면 되니까 악수를 한 총 횟수는 전체 사람 중에 2명 뽑으면 돼. 이게 악수를 한 횟수가 될 텐데 지금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뭐냐면 부인끼리는 악수 안 하겠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있지. 배우자끼리도 부부끼리도 악수 안 할 거고 부인끼리도 악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건이 생기는 거야.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 2가지를 빼주면 된다고. 첫 번째, 부부끼리 악수 안 할 거야. 부부끼리 악수 안 할 거야. 두 번째, 부인들끼리 악수 안 할 거래. 그러니까 이걸 빼주면 되겠지. 이걸 빼주면 될 거야. 자,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겠니? 부부가 몇 쌍이야? 12쌍이잖아. 1번 부부가 악수하는 경우 한 가지, 2번 부부가 악수하는 경우 한 가지. 그러니까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는 그냥 부부의 수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한글로 쓰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니? 부부의 수야.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부인끼리 악수하는 경우. 자, 부인이 총 몇 명이니? 지금 12쌍의 부부가 있으니까 부인이 몇 명 있을 거냐면 부인이 12명 있겠지. 부인 12명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 이게 부부인들끼리 악수하는 경우의 수겠지. 이건 뭐가 되겠어? 얘도 똑같지? 2명 고르는 수가 될 테니까 12C가 되겠다. 그래서 전체에서 안 되는 것들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 너네 여기도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산들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계산해줘. 여기서 12 빼고 얘는 12 곱하기 12를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항상 약분하면서 갑시다. 12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198가지가 나오겠다.
사실 지금 보면 1의 자리가 다 달라서 1의 자리만 계산해도 되지. 2, 3, 6 빼기 2 빼기 6 이렇게 해서 1의 자리가 8 나오니까 158이 답이겠네.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 다음 갔다 와. 그 다음에 1640번 봅시다.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게 너네한테 최면 걸리듯이 잘 걸리면 좋겠어. 자, 지금 얘도 봅시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해서 더할 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고 싶어. 우리 이렇게 짝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빨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홀수와 짝수로만 생각을 할 거야. 홀수 짝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홀수 짝수로만 나누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1부터 20까지 볼 거니까 1부터 20까지 홀수 10개 1부터 20까지 짝수 10개다 이렇게 잡고 빨리 시작을 하자고. 그럼 지금 내가 세 수를 더할 거야. 세 개의 수를 더할 건데 세 개의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고 싶대. 그럼 이렇게는 케이스만 빨리 생각을 해보자고. 세 개의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 많지 않아. 어쨌든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거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밖에 없잖아. 세 개의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 첫 번째 뭐 있을까? 세 개의 숫자 다 짝수인 경우. 내가 짝수만 세 개 골라가지고 더하면 짝수 나오겠지. 또 뭐 있지? 또 뭐 있을까? 짝수, 그치, 두 개, 짝수 하나, 홀수 두 개. 요거밖에 없는 거지. 짝수 하나, 홀수 두 개 더하거나 짝수 세 개 더하거나.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네. 우리 짝수만 세 개 고르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짝수 하나 동시에 홀수 두 개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럼 짝수만 세 개 고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짝수 10개밖에 없으니까 짝수만 세 개 고르겠다는 건 10개 중에서 3개 고르겠다라는 거고, 짝수 한 개, 홀수 한 개 고르는 거는 각각을 세면 되겠지. 짝수 한 개는 짝수 10개 중에서 한 개 고르면 되는 거고, 홀수 두 개는 지금 홀수도 10개니까 이 홀수 10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C3은 10 곱하를 3이 1로 나누면 되지. 하자. 얘를 3, 2, 1로 나누면 되니까 약분할 건데 웬만하면 10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120 이렇게 나올 거고, 10C1은 10이고 10C2는 45지? 그래서 450. 그래서 570까지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잘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643번도 봅시다. 1643번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해볼까? 얘는 이경이 좀 기다려주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1학년 때 경험치를 잘 쌓아놔야 나중에 2학년, 3학년 돼서도 어려운 문제들 풀 때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라서 지금 잘 우리 걸로 만들어 놓자. 우리 유형 8까지 나가. 조합이 유형 몇 가지 있니? 유형 8까지. 유형 8까지 할 거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우리 아까 홀수 짝수 얘기가 나왔을 때는 홀수랑 짝수로 경우의 수를 나누기로 했잖아. 그럼 3의 배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빨리 숫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로 케이스를 나눌 거야.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니? 나머지가 0인 경우랑 나머지가 1인 경우랑 나머지가 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랑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로 경우를 나누겠다. 그럼 우리 1부터 20까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수들 한번 써봅시다. 얘는 뭐뭐 있냐면 0은 안 되지. 3, 6, 9, 12, 15, 18까지 이렇게.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얘는 6개가 나오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경우는 1, 4, 7, 10, 13, 16, 19 이렇게. 그래서 7개 나오나? 7개. 그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경우도 2, 5, 8 이렇게 가서 얘도 20까지 7개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세 수를 선택을 할 거야. 세 수를 골라가지고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싶거든. 3의 배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0이 되고 싶다는 거 맞니? 그럼 우리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3의 배수라는 얘기는 나머지의 합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되는 거지. 나누어 떨어지면 된다. 이런 수들의 조합이 더하면 다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머지가 0이네, 1이네, 2로만 나눴으니까 이 카드가 그냥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3의 배수를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 0인 거, 0인 거, 0인 거 세 개 더하면 나머지의 합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이거 될 거고. 두 번째는 나머지가 1인 애들만 3개 더하는 거야. 나머지가 1인 거 더해도 3이니까 3의 배수지. 또 뭐 있을까? 사실 너네가 다 세봐야 돼. 나머지가 2인 것만 다 더해도 3의 배수가 나오겠지. 또 뭐 있을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씩 하는 거야. 요거 말고는 나머지를 3개 조합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지.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풀어주니까 꼭 한번 다시 해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눴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셀 거라고. 0, 0, 0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인 애들 6개 중에서 3개를 뽑겠다라는 거지. 다시 나머지가 0인 애들 6개 중에서 3개를 뽑겠다. 그래서 6C3이 될 거고, 얘네들은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인 요 친구들 중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7C3. 나머지가 2인 친구들 얘도 7가지지? 이 중에서 3개를 뽑을 거니까 7C3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니? 나머지가 0인 애들 중에서 하나 뽑을 거야.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 6C1, 그냥 6이라고 쓸게. 나머지가 1인 아이들 7개 중에 하나 7C1이니까 7. 나머지가 2인 애들 중에 하나 7C1이니까 7.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겠지?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다. 이게 답이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한번 꼭 다시 풀어봐줘. 얘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384가 나오겠다. 꼭 다시 해줘. 너무 중요한 문제야. 케이스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가 3인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로 숫자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644번 봅시다. 정리 잘해줘. 오늘 너네 클리닉 문제들이 조금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 다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문제를 고르는 게 클리닉에 있는 문제들의 유형들을 최대한 골라서 하고 있는 거야. 너네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잘 봅시다. 1644번. 자, 지금 A 지역에 3곳, B 지역에 4곳, C에 5개, D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선택할 건데,
관광지 세 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같은 지역에 있는 곳 세 곳의 관광지를 선택하는 케이스를 먼저 나눠봅시다.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니?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어떻게? A 지역에서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B 지역에서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C 지역에서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D 지역에서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럼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A 지역에서 관광지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3곳이 있으니까 3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겠네. B 지역에는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될 거고, C 지역에는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될 거고, D 지역에는 6개 있으니까 6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될 거고. 이건 다 동시에 할 수 없지. 내가 몸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이제 사실 이제 많이 나오는 계산들이 있거든. 5C3은 5C2로 바꿀 거잖아. 그래서 10이다 라고 빨리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6C3은 6, 5, 4, 3, 2, 1인데 3, 2가 6이니까 나쁜 데서 20. 이렇게 되겠네. 37가지가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얘들 잘할 수 있을 거고, 우리 1648번하고 1649번을 지금 한번 계산까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설계만 한번 해봅시다. 48, 49. 48, 49를 설계를 빨리 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설계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사실 설계 연습만 잘하면 되거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야. 1649번도 똑같거든. 지금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설계하는 것만 연습을 잘하면 돼. 설계하는 거. 지금 각 세트에는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자를 한 개씩 잡게 되니까 어쨌든 4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네. 첫 번째 조건에서는. 두 번째는 A 또는 B를 담을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네. A를 뽑을 거면 B도 뽑아야 되고, 안 뽑을 거면 둘 다 안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해서 A, B, C를 모두 같은 세트에 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C는 A, B를 뽑으면 안 되고, 얘네를 안 뽑았으면 뭐 뽑건 안 뽑건 상관없고,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트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지금 너네가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제일 핵심적으로 쓰이는 거는 누굴까? A, B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 맞니? 나는 그래서 이 느낌만 잡으면 좋겠어. 어쨌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야. A, B가 둘 다 있거나 A, B가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A, B가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몇 개를 뽑을 거냐면 4개를 뽑을 거거든. A, B를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림을 항상 그리자고. 내가 4개를 뽑을 거야. 4개를 뽑을 건데 A, B를 뽑아놨어. A, B를 뽑아놨어.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니?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 맞아? 2개만 더 뽑으면 돼. 근데 저 2개에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되지? C가 들어가면 안 돼. 맞아? 여기에는 C를 제외한 2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이게 써있네.
이걸 보면서 풀라는 거야. 나 지금 A랑 B 뽑아놨어. C는 안 뽑을 거야. 그럼 몇 개 남았니? 5개? 이 2개는 뭐가 될 거야? 5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된다고. A, B를 뽑아서 4개의 세트를 만드는 경우는 A, B 뽑아놓고 C는 제외하고 나머지 D, F, G, H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가 나올 거라고. 10가지가 나오겠네. 그럼 내가 이번엔 A, B를 안 뽑을 거야. A, B를 안 뽑을 거면 4개의 세트를 만들면 되는데 이 4개는 어디 중에서 뽑으면 돼? 내가 뭐만 할 거야? A, B만 안 뽑을 거야. 그럼 이제 C는 뽑건 안 뽑건 상관없으니까 이 중에서 4개 뽑으면 되는 거 맞니? C, D, E, F, G, H 몇 개 중에서 그냥 A, B를 제외한 6개 중에서 몇 개? 4개 뽑으면 되는 거네. 6개 중에서 4개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6, C4가 되겠다. 그럼 얘는 6, C2랑 똑같지? 그래서 6, 5, 2이니까 15가지. 우리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 이거 지금 동시에 하는 거야? 따로따로 하는 거야? 이거 따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25가지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누는 연습을 잘하면 되고, 자, 1649번도 마찬가지야. 자, 내가 어떻게 뽑으면 될지 케이스만 잘 나눠보면 되거든. 지금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 있는데 8개 인형 중에서 5개를 고를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구분하지 않을 거야.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들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게 생각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내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케이스를 나눠보면 이거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내가 지금 5개의 인형을 뽑을 거야. 5개의 인형을 뽑을 건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한 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라는 거야. 선생님 번호를 매겨볼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내가 종류의 포커스를 맞춰봐봐. 5개를 뽑을 때, 인형을 5개를 뽑을 때 종류의 포커스를 맞추면 케이스 2개밖에 안 나온다고. 뭐랑 뭐밖에 없니? 3종류, 4종류밖에 없다고. 맞아? 내가 2종류만 뽑으면 4개밖에 못 뽑잖아. 5개를 뽑기 위해서는 무조건 3종류, 4종류밖에 안 나와. 그럼 문제가 확 쉬워진다고. 확 쉬워져. 물론 고민해야 될 것들은 좀 있어. 자, 4종류부터 먼저 할게. 이게 쉽거든. 자, 4종류를 가지고 5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1개씩 뽑아야 되지. 봐봐. 내가 5개를 뽑을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좀 조심해야 돼. 내가 나열하는 게 아니야. 나열하는 게 아닌데 뽑을 거라서 그냥 그림 눈으로만 볼 거라서 이렇게만 해볼게. 그럼 내가 1번 종류 하나, 2번 종류 하나, 3번 종류 하나, 4번 종류 하나 미리 1개씩 뽑고 가자고. 미리 꼭 뽑고 가는 거야.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무조건 뽑아야 되지. 그래야 4종류가 뽑힐 거 아니야. 그럼 하나만 더 고르면 되겠네. 하나만 더 고르면 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맞아? 남은 요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종류의 인형으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종류씩 미리 뽑고 요거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방법이야. 이런 게 힘든 거라고.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종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3종류를 가지고 5개를 뽑으려면 어떻게 뽑는 수밖에 없을까, 우선. 3종류, 내가 만약에 이렇게 3종류에서 5개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 무조건 하나로 뽑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걸 이제 설계를 해보자고. 한 종류, 두 개씩 뽑는 거 2종류랑 하나 뽑는 한 종류를 고르면 돼. 경우의 수 어떻게 쓸래, 이거 어떻게 쓸 거야? 그냥 비슷한 것끼리 묶어. 이거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 내가 제일 편한 걸 생각을 해볼게. 두 개씩 뽑을 2종류를 먼저 고를게.
두 개씩 뽑을 두 종류를 먼저 고르는 거야. 네 종류가 있잖아. 이 중에서 두 개씩 뽑을 두 종류를 고르겠다고. 네 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두 개 뽑으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뽑자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해봐. 내가 만약에 얘랑 얘를 뽑았다고 쳐봐봐. 그럼 이제 몇 종류 남았어? 두 종류 남았지. 한 개 뽑으면 되잖아? 한번 잘 생각해. 얘를 뽑는 거랑 얘를 뽑는 건 똑같은 경우지. 그럼 내가 한 개를 더 뽑으면 되는데, 이거를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 맞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얘도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사실 한 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이 한 개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남은 두 종류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맞니? 요거 아니면 여기서 한 개를 뽑는 거니까 남은 두 종류 중에 한 개를 뽑는 거라서 2C1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세 종류에서 두 개 한 개 뽑는 경우의 수는 4C 곱하기 2C1이야. 그래서 얘가 6가지, 2가지니까 얘는 12가지. 얘는 4가지. 그래서 이거 동시에 할 수 없지. 더해서 16가지가 답이라고. 16가지. 4C면은 12가지가 아니지. 4C면 6이지. 맞지? 맞지? 내가 여기다 계산을 잘못한 건가? 그래서 16가지가 답이 되겠네. 이런 게 남이 풀어주는 걸 볼 때는 너무 쉬운데 막상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든 문제 중에 하나거든. 연습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고민을. 그 다음에 1651번 봅시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아까 그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들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좀 연습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잘 익혀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의 문제들이 될 테니까 이 문제 좀 잘 봅시다. 유형 2개. 여기 내가 좀 문제를 여러 개를 풀 거거든. 일단 클리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알았어. 이거 영상 뒷부분만 좀 잘 보고. 자, 봅시다. 자, 이게 토요일에 항상 힘들어. 시우, 그 다음 늦게 온 친구들. 숙제, 시울이랑 승민이랑 영환이랑 숙제했어, 안 했어? 내일 봐. 알았어. 시우는? 승민이 숙제했고. 시우 숙제했어? 시우리도 안 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가야 되는 친구들은 뒷부분 선생님이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고. 클리닉? 그래. 클리닉 받고 가자. 이게 토요일이 항상 문제구만. 현재도 시간 되면 조용히 가도 좋고, 이거 뒷부분 중요하니까 강의 좀 보고. 자, 우리는 계속 봅시다. 자, A, B, C, D, F 중에 5명의 임원을 선출할 건데, 자, 첫 번째는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P,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달래. 자, P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P는 뭐냐면 A, B, C를 모두 포함할 거야. 자, A, B, C를 포함해서 몇 명을 뽑을 거냐면 5명을 뽑을 거야. 5명을 선출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A, B, C를 포함해서 5명을 뽑을 거니까 A, B, C는 뽑을 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B, C를 미리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얘를 미리 뽑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A, B, C를 미리 뽑아놨다고 생각하면 5명이 아니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자, 내가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볼게. 5명을 뽑을 건데 이미 세 자리는 A, B, C가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몇 명만 뽑으면 된다? 2명만 더 뽑으면 되네. 그럼 지금 A, B, C를 제외하고 D, F, G, H 5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P는 뭐가 될 거야? P는 OC가 되겠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다? 미리 뽑아놓고 생각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Q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겠대. A, B는 반드시 포함을 할 거고 C, D는 포함하지 않아서 5명을 뽑을 거래.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5명을 뽑을 건데 A랑 B는 뽑아놨어.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냐면 3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돼. 똑같이 그림에다 표현해 봅시다. 자, A, B는 뽑았어. 미리 뽑았으니까 미리 제거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C, D는 뽑지 않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 지워놓고 생각하면 되지. 지워놓고 이 중에서만 뽑으면 되겠네. A, B는 미리 뽑았으니까 상관없고 얘는 미리 뽑아놨고 C, D는 안 뽑을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제거하고 시작을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남은 4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다? 3명만 더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Q는 뭐가 될 거냐면 4C3이 되겠네. 그래서 Q는 4가지, 4C라고 똑같고 5C는 10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14가 답이 되겠네.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1653번도 봅시다. 자, 이런 게 좀 힘든 문제들이니까 좀 잘 볼게.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지금 서로 다른 5켤레 신발 10짝 중에서 6짝을 고를 건데 이 중에 2켤레만 짝이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 5켤레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5켤레가 있어. 5켤레가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6켤레를 고를 건데 6짝을 고를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 2켤레는 짝이 맞을 거야. 짝이 맞는 걸 고를 거야. 그럼 2켤레가 짝이 맞는 걸 고르겠다는 건 몇 개를 고르겠다는 거야? 4개를 고른 거잖아. 4개. 4개는 짝이 맞게 고를 거고 1번이라고 볼까? 그다음 두 번째로 남은 2짝은 나머지 2짝은 어떻게 돼야 돼? 짝이 맞으면 안 된다고. 짝이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설계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그럼 요거부터 해봅시다. 2켤레는 짝이 맞을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5종류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지. 이 5켤레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돼. 한 번로 씁시다. 5켤레 중에서 2켤레를 구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얼마? 5C2가 되겠네. 5C2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요 뒤에 2번을 좀 잘 해봅시다. 나머지 2짝은 짝이 달라야 되거든.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상황을 만들면서 가는 거야. 내가 5켤레 중에서 2켤레를 골랐잖아. 이렇게 없애. 내가 1번하고 2번에서 2켤레를 골라서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3, 4, 5 3개 중에서 짝이 안 맞는 걸 고를 거거든. 짝이 안 맞아야 되니까 우선 생각해봐. 짝이 안 맞아야 되니까 이 중에 2종류를 골라야 되는 거 맞니? 3, 4, 5 중에 2켤레를 골라야 돼. 3, 4, 5 중에 2종류를 구하면 돼. 그게 지금 뭐가 될 거냐면 3C2가 되겠지. 3C2가 되겠지. 그 다음 잘 생각해줘. 이게 문제마다 많이 달라질 거야. 신발은 한 켤레가 있으면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구분돼 안 돼? 구분되지. 구분이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내가 만약에 3번하고 4번을 골랐다고 쳐봐봐. 그럼 여기서 한 짝, 여기서 한 짝 골라야 되지. 각각 한 짝씩 골라야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3번 짝에 3번 켤레에서 한 짝을 골라야 돼.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4번에서 왼쪽 오른쪽 하나씩 고를 거니까 얘도 몇 가지? 2가지. 이게 다 동시에 하는 거니까 또 곱해줘야 된다고. 이게 나머지 2짝 중에서 짝이 안 맞는 걸 고르는 경우의 수야. 그리고 이게 앞에 짝이 맞는 2짝, 이것도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곱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만 보면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는 이런 설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120까지가 답이 될 거야. 얘네들도 풀어나가는 방식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숫자가 같게 나오면 잘 생각한 거고, 만약에 내가 설계를 했는데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그럼 뭔가 놓친 게 있거나 뭔가 중복해서 생각한 게 있거나, 혹은 지금 우리 조합이잖아? 순서를 반영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순서를 반영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잘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657번 봅시다. 1657번 보자. 알았어. 정도 이거 클리닝만 하나 가져가서. 오늘 유형 8까지 다 왔어,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여기가 내가 그냥 사실 문제만 띡띡 풀면 금방 사실 끝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러면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잘 해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봅시다. 자, 1657번 5개의 오디션 중에서 각각 2개씩 선택해서 참가하려고 하는데, 2개의 오디션 중에서 1개만 갖고 싶대. 1개만 같아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얘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설계를 어떻게 내는 거야? 첫 번째, 같은 오디션 대회 중에서 같은 경우 1개가 있을 거잖아. 이 같은 1개, 요거 하나 생각해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오디션, 각각 1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설계를 해나가면 된다고. 자, 같은 오디션, 그럼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지? 5개 중에서 같은 오디션 1개를 고를 거니까 5개 중에서 1개 고르는 OC를 그냥 O라고 써도 되고, OC1이 될 거야. 그럼 얘도 이제 항상 상황을 좀 만들면서 가봐. 같은 오디션이 A였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게 A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B, C, D 중에서 다른 오디션을 1개씩 참여하면 되는 거지. 1개씩. 그럼 이제 그냥 선생님이 1번 학생, 2번 학생이 있다고 해보면, 1번 학생이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B, C, D 중에 하나? 4개. 2번 애가 고르는 경우 하나 골랐으니까 3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 보통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해.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들어간 거야? 순서가 들어간 거라고. 맞니? 순서가 들어간 거 맞아? 자, 이런 게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C2로 해야 돼? 아니야, 이거 맞다고. 이게 답이야. 이게 순열 조합이 힘든 거야. 이거 4C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하나는 1번 애가 고르는 거고 하나는 2번 애가 고르는 거라서 이거 엄연히 다른 경우 맞다고. 그래서 1번 애가 고르는 거 4개, 2번 애가 고르는 거 3개 맞아. 이거 4C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순서 중요하다고. 왜냐면 1번, 2번이 달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순서가 같냐 안 같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1번 학생, 2번 학생이 있는 거잖아. B 고르고 C 고르는 거랑 C 고르고 B 고르는 경우가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지금 다른 경우지. 이러면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4 곱하기 3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만약에 이게 같은 경우였으면 그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4C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쉽게 헷갈릴만 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구분해 보면 돼. 그래서 이게 답이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답이다. 60까지가 답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 세 문제만 볼 거야. 58, 59, 63번 볼 거니까 좀만 기운 내서 봅시다. 자, 58번. 어렵지 않아. 바로 갑시다. 자, 58번에 자, 서로 다른 1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데 3개의 제품을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인 경우를 구해달래. 그러면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인 경우니까 불량품이 1개거나 불량품이 2개거나 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얘는 뭐가 편하겠다? 전체 경우에서 여사건 불량품이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이게 조금 편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의 수야. 그냥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불량품을 안 뽑을 거야. 불량품이 2개니까 정상 제품이 8개가 있다는 거지.
그럼 불량품을 안 뽑겠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정상 제품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64개가 답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1659번 지금 빨리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볼까?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뽑히고 싶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남학생, 여학생 적어도 한 명씩 뽑는 경우는 남자 하나, 여자 둘, 여자 둘, 남자 하나 뽑는 경우니까 이걸 세기보다는 뭐 사실 어떻게 해도 똑같은데 이 문제를 이제 요구하는 건 전체 경우에서 남학생만 남자만 3명 뽑는 경우랑 그 다음 또 안 되는 경우가 여자만 3명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그게 여자 하나 적어도 한 명, 남자 하나 적어도 한 명 뽑히는 경우의 수다. 이걸 해달라는 거거든.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남자만 3명 뽑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만 뽑으면 되지. 남자들 5명 중에서만 3명 뽑으면 되고 여자 3명은 여자 4명에서만 3명 뽑으면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건데 선생님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 보통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남자 1명, 여자 1명이 적어도 1명씩 뽑혀야 된다 그랬으니까 남자 1명 이렇게 미리 뽑아놔. 여자 1명 이렇게 미리 뽑아놔. 그러면 남자 1명 뽑는 경우의 수 5가지, 여자 1명 뽑는 경우의 수 4가지. 그럼 이제 얘는 아무나 뽑아도 되잖아. 아무나. 그럼 남자 1명 뽑았고 여자 1명 뽑았으니까 4명, 3명 남아서 남은 아이들 중에 7명 중에 아무나 1명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왜 안 되니? 가끔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게 편할 때가 많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안 돼. 왜 안 될까? 이렇게 풀면 여기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 순서가 녹아 들어간 거야. 순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 이렇게 미리 뽑아 놓는 거에 순서가 포함이 되게 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지까지 혹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숫자가 안 나오거나 문제가 잘못되면 그런 고민들은 한 번씩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1663번 봅시다. 자, 이 선생님이 바로 풀게. 자, 남녀 10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여자 1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100명이다. 그때 남자의 수를 구해달래. 자, 지금 내가 뭐밖에 모르냐면 합해서 10명이라는 것밖에 모르거든. 그럼 우리 그동안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남자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남자의 수를 우리 n명이라고 한번 이렇게 놔봅시다. 그럼 남자의 수를 n명이라고 놨으니까 여자의 수는 뭐라고 넣을 수 있겠어? 합해서 10명이니까 10 빼기 n명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근데 이 문제 선생님이 좀 팁을 주면 내가 식을 쓸 때 보통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쓰게 되는데 이러면 계산이 좀 귀찮거든. 그래서 여자를 n명으로 놓고 남자를 10-n명으로 할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야. 자, 적어도 여자를 1명 뽑는 경우의 수가 100, 아니다. 이게 낫구나. 미안해. 이게 낫네, 여기. 이게 낫네. 남자를 n명, 여자를 10-n으로 두는 게 편하겠다.
그럼 지금 적어도 여자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잖아?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할 거야? 전체에서 남자만 뽑는 경우의 수가 100이다라고 접근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 조건 없이 10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남자만 뽑겠다라는 건 남자 n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니까 nc3이 되는 거지. 요게 10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10c3이 10, 9, 8, 3, 2, 1이니까 120인가? 120? 맞아? 그럼 100 넘어가면 nc3이 20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것도 똑같아. 계산하는 방식이야. nc3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1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한 거지. 요거를 3팩으로 나눈 게 20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 넘어가면 20 곱하기 6이 되지. 연속된 세수의 곱이 20 곱하기 6이야. 그럼 이제 보인다고.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n이 얼마면 되겠다? 6이면 되겠다. 그래서 남자의 수는 6명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흔한 교과서 시험 문제다. 개수가, 명수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n으로 놓고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도가 될 거고, 클린이 선생님이 몇 개만 좀 힌트만 좀 줄게. 힌트만 좀 줄 테니까.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가 있거든. 지금 한 번만 봐봐. 선생님이랑 4개만 좀 보고 갈게. 4개만 좀 보고 합시다. 그냥 풀어도 좋은데 선생님이 이번에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좀 도와줄게. 15번 한번 봅시다. 15번. 이게 경우의 수는 정말 국어 문제거든. 국어 문제. 15번 지금 보면 케이크 가게에서 6개의 과일 중에서 원하는 과일을 선택해서 케이크를 주문할 건데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과일을 1개 이상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과일을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1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1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6C1, 6C2, 6C3, 6C4, 6C5, 6C6 다 더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문제라서 이거만 좀 잘 보면 될 거고, 17번 보시다. 17번 봐봐. 지금 길이가 7인 나무 토막하고 길이가 3인 나무 토막을 일렬로 나열해서 31인 나무 토막을 만들 거거든. 봐봐. 길이가 7짜리인 거랑 길이가 3짜리인 거를 나열해가지고 총 31이 되게끔 만들 거야. 요거는 선생님이 좀 풀어줄 테니까 같이 보자. 봐봐.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얘가 몇 개 필요하고 얘가 몇 개 필요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지. 그래서 얘가 X개 필요하고 얘가 Y개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무슨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냐면 7X 더하기 3Y가 31이 되면 될 거야. 31이 되면 돼. 근데 이제 X, Y가 다 자연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밖에 안 나오냐면 X가 1이고 Y가 1이면 얼마지? 9인가? 1, 9 이렇게 써볼게. 9가 아니지. 8이구나. 8. 요거 되고, 그 다음 뭐 되냐면 얘가 1이고 얘가 4인 게 돼. 이렇게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거든. 첫 번째는 길이가 7짜리인 거 1개, 길이가 3짜리인 거 8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길이가 7짜리인 거 4개, 길이가 3짜리인 거 1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너네 이거 만약에 7이 2개, 3이 8개잖아? 7이 2개, 3이 8개면 너네 지금 못 풀어. 이거 이렇게 되면 중복조합이 되거든? 지금 아직 못 푼단 말이야. 이 두 문제를 너네가 지금 풀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1개라서 그래. 1개라서 그래.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래? 7짜리 1개,
3짜리 8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총 몇 개냐면 9개지. 9개를 나열할 거거든. 근데 7짜리는 1개고 3짜리는 8개야. 그럼 둘 중에 얘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9개의 자리 중에서 7을 하나 딱 배치하는 순간 나머지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알아서 3짜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맞니?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9개 중에서 얘가 들어갈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맞아? 9개 중에서 7이 들어갈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순간 나머지는 싹 다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싹 다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놈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C1이 되는 거야. 9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4개, 1개니까 한 번만 그림을 표현을 해보는 거야. 5개잖아, 5개. 5개 중에서 얘가 들어갈 하나가 배치되는 순간 나머지는 7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총 5개의 자리 중에서 얘가 들어갈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5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야.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경우의 수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볼래? 23번. 23번 한번 봐봐. 23번 한번 보면 23번은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5개의 전공 과목 중에서 3과목씩 신청하려고 하는데 A와 B가 공통으로 신청한 과목이 2개 이하가 되고 싶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전공 과목이 1, 2, 3, 4, 5, 5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공통으로 신청한 과목이 2개 이하가 되고 싶다 그랬거든. 3개 중에서. 그럼 이것도 빨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봐. 공통 과목이 2개 이하가 되려면 몇 가지 케이스가 존재해? 공통 과목이 2개인 거 존재할 거고 1개인 거 존재할 거고 공통 과목이 없는 거 3가지나 무려 존재한다고. 그럼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는 것보다는 빨리 뭐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3개 중에서 공통 과목이 2개 이하인 건데 3개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4가지밖에 없는 거 맞니? 공통이 3개거나 2개거나 1개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전체에서 3개 모두 똑같이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꼭 적어도라는 얘기가 아니어도 우리는 여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손이 막 나가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고 시작하라는 거야. 설계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 그럼 전체, 이것도 그냥 한 김에 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A 3과목, B도 3과목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야? A가 5개 중에 3개 뽑는 거 5C3, B가 5개 중에 3개 뽑는 거 5C3. 동시에니까 곱한 거.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3개 모두 똑같이 고를 거니까 3개 모두 똑같이 고를 거야. 그냥 똑같은 거 5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설계를 좀 해보고 뭐가 편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좀 국어 문제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6번. 26번도 선생님이 그냥 해줄게. 26번 봅시다. 26번. 어차피 27번에서 비슷한 문제를 연습을 할 거라서 26번 한번 같이 볼게. 자, 어떤 아파트에서 대표를 뽑을 건데, 자, A동에서는 6명, 자, B동에서는 7명이 나왔다. 자, 근데 각각의 지원자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야. 4명을 뽑을 거야. 자, A부터 해봅시다. A는 A동에서 1명. 자, A는 A동에서 1명, B동에서 3명을 뽑겠대. 자, 얘는 그냥 각각 세면 되지? A동에서 1명 뽑을 거니까 6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되지. 그래서 6C1. B동 3명은 7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7C3.
얘는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다음 B. 사실 선생님 B 때문에 하고 싶은 거거든. B 보면 A동에서 적어도 2명이야.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아까 우리 대표 3명 뽑을 때 남자 1명, 여자 1명 뽑을 때 미리 뽑으면 안 된다 그랬지. 순서가 녹아 들어가서. 얘도 그렇거든. A동에서 적어도 2명 뽑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 많이 하냐면 미리 A동에서 2명을 뽑고 남은 2명을 아무렇게나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순서가 녹아든단 말이야. 순서가 녹아들기 때문에 얘는 철저하게 여사건으로 풀 수밖에, 아니 여사건으로 풀거나 경우를 나눠서 풀거나 뭔가를 정하고 풀어야 돼. 미리 뽑고 풀면 안 된다고. 미리 뽑고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여사건을 뺍시다. 적어도 2명이니까 전체 경우에서 B동에서 4명 뽑는 경우 빼주면 될 거고 B동에서 3명, A동에서 1명 뽑는 경우 요거 빼주면 되겠지. 이게 여사건이 되겠지. 이렇게 2개를 뺍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13명 중에서 아무렇게나 4명 뽑는 경우니까 14 컴비네이션 4에서 B동에서 4명 뽑는 경우는 7명 중에 4명 뽑으면 되지. 요거랑 더하기 B동에서 3명, A동에서 1명, A동에서 1명 뽑는 경우 60 곱하기 B동에서 3명 뽑는 경우 73 요거를 빼주면 우리가 A동에서 적어도 2명 뽑는 경우가 나오겠다. 아니면은 2명, 2명, 3명, 1명, 4명, 1명, 4명, 0명으로 해도 되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C 봐봐. C 보면 B동에서 특정한 1명을 뽑는 경우거든. 이게 미리 뽑는 거야. B동에서 특정한 1명을 뽑아달라 그랬거든. 이런 것만 잘 기억하면 돼. 얘가 미리 뽑고 시작하라는 거야. 미리 뽑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B동에서 특정한 1명을 뽑아야 되니까 얘를 미리 뽑아놓고 시작하자. 그럼 내가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냐면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몇 명 중에서 3명일까? B에서 특정한 1명을 뽑았으니까 B동에서 6명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는 아무렇게나 뽑아도 된다는 거니까 12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12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된다. 그래서 C는 12 컴비네이션 3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3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국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만 좀 잘 고민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다 했던 문제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학원 가야 되는 친구들 있으면 가고 웬만하면 하고 갑시다. 클리닉 하고 갑시다. 화장실 가거나 쉴 사람들은 편하게 쉬고